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나의 아버지, 영웅이었다.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존경, 사랑, 그리움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무능, 찌질, 한심함, 때로는 경멸마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면 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집안에서는 낡은 러닝셔츠에 늘어진 트레이닝 바지 차림으로 텔레비전 리모컨만 움켜쥐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저 인간이라고 불렀고, 식탁에서는 아버지 흉보는 것이 일상이었다. 당신 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 집에서 숨 쉬는 것 말고 뭘 할 줄 알아?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늘 집안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어린 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쌓아갔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비난에 제대로 반박 한 번 하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거나 술잔을 기울이거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더욱 나를 실망시켰다. 왜 저렇게 무능할까? 왜 엄마에게 당하고만 있을까? 왜 우리 가족을 더 챙기지 못할까? 어린 마음에 수많은 물음표들이 떠다녔지만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서는 그 어떤 기대도 희망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나도 어른이 되었고 가정을 꾸렸다. 아버지와 똑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문득 아버지의 삶이 궁금해졌다. 과연 아버지는 늘 무능하고 찌질했던 걸까? 정말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던 걸까?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되짚어 볼수록 마음 한켠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는 것처럼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의 오래된 낡은 앨범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탄탄한 어깨의 사진 속에 아버지는 활력이 넘치고 무언가를 해낼 듯한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낯선 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앨범을 덮을 수 없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젊은 시절에 대해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다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다 소용없어. 라며 말을 잘라버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다시 정의하고 싶었다. 나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찾아 헤매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내가 그토록 무능하고 찌질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사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숨겨진 영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나 늦게 찾아왔다는 것을.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늘 삐걱거리는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좁은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벽에는 금이 간 곳이 많았다. 겨울에는 우풍이 심했고, 여름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어린 나에게는 그 낡은 집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 집에서 웃고 울고 뛰어놀며 나는 꿈을 키웠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매일 새벽 어두컴컴한 새벽길을 나섰다가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곤 했다. 아버지의 손은 늘 거칠었고 옷에는 시멘트 먼지가 가득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저렇게 벌어서 언제 집 한 칸 제대로 사겠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늘 돈 때문에 걱정했고 우리 형편에 비해 씀씀이가 헤프다고 아버지를 탓했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늘 텔레비전만 보거나 술을 마셨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산에 간다며 집을 나섰고 돌아올 때는 늘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경멸했고 나에게도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너는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번듯한 직업 가져야 한다. 알겠니?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는 어린 나의 마음에 깊숙이 새겨졌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써내는 숙제가 있었다. 친구들은 의사, 변호사, 회사원 등 멋진 직업들을 써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직업을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일용직 노동자라고 쓰면 친구들이 놀릴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에 갔다. 선생님은 숙제를 안 해온 나를 나무랐고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직업을 솔직하게 말했다. 친구들은 나를 놀리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 직업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리곤 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나는 점점 더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졌고 아버지의 낡은 옷차림과 술 냄새가 싫었다. 아버지가 학교 운동회에 찾아왔을 때는 일부러 아는 척을 하지 않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눈치챘는지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집안에서도 존재감이 희미해져 갔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는 공부에 매달렸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아버지처럼 무능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했고 학원 숙제에 파묻혀 살았다. 성적은 점점 올라갔고 어머니는 그런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우리는 밥상에서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다.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었다. 그저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나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안쓰러워하며 온갖 보약을 다 구해다 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관심했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거나 텔레비전만 보거나 주말이면 산에 가기 바빴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걸까? 왜 나를 응원해주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할까? 어느 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폭발하고 말았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술만 마셔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눈으로 나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미안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버지의 무기력한 모습에 더욱 화가 난 나는 미안하면 술 좀 끊어요. 제발 좀 정신 차려요. 라고 악을 썼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깊고 어두운 골이 패여 있었고 그 골은 영원히 메워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며 나를 끌어안았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역시 엄마 아들 최고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어머니는 합격 축하 파티를 열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산에 간다며 집을 나섰다. 나는 아버지에게 합격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축하 따위는 필요 없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서울로 떠나면서 나는 비로소 낡은 단독주택과 무능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자유로운 캠퍼스 생활을 만끽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웠다. 부모님께서는 학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셨지만 나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용돈을 아껴 쓰며 생활했다.
방학이 되면 가끔 집에 내려갔지만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낡은 집, 어머니의 잔소리,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는 아버지의 무능한 모습, 모든 것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집에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 흉을 보기에 바빴다. 저 인간은 여전히 똑같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술만 마시고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는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라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그토록 건강했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쓰러진 걸까?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무리하게 일을 해왔고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며칠 후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 의식을 회복했지만 몸은 여전히 쇠약해져 있었다. 나는 병원에서 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버지에게 밥을 먹여드리고 물을 마시게 해드리고 밤에는 아버지 옆 침대에서 잠을 잤다. 병간호를 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낯선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굳은 살 투성이었다. 손마디는 굵어졌고 손톱은 깨져 있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아버지의 손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뎌왔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아버지 병실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가족사진 앨범이었다. 앨범을 펼쳐보니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졸업사진, 초등학교 입학사진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도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특히 내 눈길을 사로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강렬했다.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탄탄한 어깨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처럼 굳건해 보였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내가 기억하는 무능하고 찌질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활력이 넘치고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낯선 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앨범을 덮을 수 없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앨범 속 사진에 대해 물어봤다. 엄마, 이 사진 속 아버지 정말 멋있네요. 어머니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다 옛날 이야기야.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젊었을 때는 무슨 일 하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아니었어요? 나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니야, 당신 아버지 젊었을 때는 건설 회사에서 꽤 잘 나가는 현장 소장이었어. 라고 뜻밖의 대답을 했다. 나는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다. 현장 소장?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늘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어머니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듯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당신 아버지 젊었을 때는 정말 똑똑하고 일도 잘했어. 현장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지. 승진도 빨리 했고 월급도 꽤 많이 받았어.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마치 낯선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일용직 노동자가 되신 거예요? 나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 당신 아버지 때문이지. 라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오래전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숨겨진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아버지는 30대 초반의 젊은 현장 소장이었다. 건설 현장에서는 능력 있는 소장으로 인정받았고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당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꽤 짭짤했다. 우리는 낡은 단독주택에 살았지만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IMF 외환 위기가 닥쳐온 것이다. 건설 경기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아버지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으니까. 옷가게도 장사가 안 되고 빚은 늘어나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아버지는 회사를 나온 후 재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IMF 여파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몇 달 동안 실업자 신세로 지내면서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집안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침울해졌다. 어머니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날마다 아버지에게 짜증을 냈다.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언제까지 놀고만 있을 거야?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고 밥은 뭘 먹고 살아?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난은 늘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술에 취한 아버지와 크게 싸웠다. 당신 정말 무능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하게 생겼어. 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어린 나는 방구석에 웅크려 숨죽여 울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비난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매일 새벽 일찍 집을 나섰다가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왔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장 일은 힘들고 고됐지만 아버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변화에 처음에는 안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당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옛날처럼 다시 회사에 들어가면 되잖아. 왜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에 그저 묵묵히 술잔만 기울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당시 아버지의 속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나는 그때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그냥 원망하고 탓하기만 했지. 당신 아버지는 속으로 얼마나 울었을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그토록 무능하고 찌질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사실 IMF라는 거대한 경제 위기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자신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험하고 고된 일용직 노동자의 길을 택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가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고 사랑이었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하고 경멸했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무지함과 이기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지의 거친 손, 낡은 옷, 술 취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왜 이제 알게 되었을까? 왜 더 일찍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백하고 쇠약했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였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 영웅이었어요. 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버지의 귓가에 닿았을까?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버지는 힘없이 손을 들어 내 손을 감싸 쥐었다.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내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함께 보며 웃기도 했다. 아버지와 함께 병원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렀지만 속정 깊고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꿈, 젊은 시절의 열정, 그리고 IMF 이후 겪었던 고통과 좌절에 대해 들으면서 나는 아버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병세는 서서히 호전되었고 마침내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 낡은 단독주택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낡고 삐걱거렸지만 예전과는 다른 따뜻함과 평온함이 감돌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아버지의 옷을 손수 다려주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건넸다. 삐걱거리는 낡은 집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다.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나의 영웅이었고 우리 가족의 영원한 버팀목이었어요.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삶을 기리는 작은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IMF 이후의 고난, 그리고 가족을 향한 숭고한 사랑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 소설을 쓰는 동안 나는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했다. 마치 아버지가 내 곁에서 함께 소설을 써주는 것 같았다. 소설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영웅적인 면모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을 지켜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묵묵히 가족을 사랑했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 아버지의 삶은 진정한 영웅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그리고 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소설을 완성하고 책을 출판했을 때 많은 독자들이 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다. 독자들은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영웅적인 삶은 소설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남길 것이다. 나의 아버지, 영웅이었다. 늘 무능하고 찌질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삶은 그 어떤 영웅 이야기보다 감동적이고 위대했다. 아버지의 숨겨진 진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릴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영웅이 될 것이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